되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제 여러 개인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가 어떻게 생성되고 고갈되는지, 고갈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를 부르고,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발약발전, 조력발전, 연료전지인데 이 세 가지를 포커스에 맞춰서 공부할 건데요. 그 중에서 이 연료전지가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다기보다는 시험에 많이 틀린다는 거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도시, 배드제로, 그런 얘기들, 배드제드, 그런 얘기들 제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적정 기술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한 것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에 대비하여 친환경적이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연구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가르치세요. 신재생 에너지라 한다. 그러니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두 가지인데요. 신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the new, 그죠? 두 번째는 햇빛에 물 이런 걸 이용한 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라는 게 있는데요.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 수소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제 막 차가 다닐 건데요. 아마 이게 이제 곧 시판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한 걸 신에너지라 부르고요. 자연의 햇빛, 물, 지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건, 그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라 부르고요. 이것을 토탈해서 뭐라 부르냐면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할만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는 파력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파도의 운동에너지 비추시고, 파도가 치죠, 그죠? 파도의 철석, 그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엇을 만드냐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파력발전이라 부르고, 파도의 힘으로 직접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파도의 힘으로 터빈을 직접 돌려요. 근데 그 파도가 터빈을 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파도의 힘으로 터빈을 직접 돌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파도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겨서 공기를 압축합니다. 동그라미 주세요. 공기를 압축을 시켜요. 그래서 그 압력차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파력발전이라 부르고, 그림은 보시죠. 자, 가볍게 툭툭 치면서 갈게요. 이게 파력발전이에요. 그럼 바다가 있죠? 파도가 뻥뻥 칩니다. 더러워. 지워. 땅땅 쳐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인 터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터빈이 여기 있어요. 그럼 파도가 이렇게 팡 칩니다. 되겠죠? 첫 번째, 파도가 칠 때 이런 거야. 발전기 안에, 그러니까 발전기 여기 있고요. 그 발전기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되겠죠? 이 공기가 파도가 빵 치면 이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의 부피가 공간이 줄어드니까 압력이 고기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바깥쪽이 저기압이 됩니다. 공기의 흐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렇게 해서 터빈을 돌아갑니다. 파도가 물러나요. 그럼 아무래도 이 발전기 안에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압력이 순간적으로 줄어들겠죠. 저압이 되겠죠. 그럼 바깥쪽이 상대적 고기압이 되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불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부니까 그때 또 터빈을 또 돌려요.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파력발전이라 한다. 이해됐어요? 이제 PPT 봅시다. 자, 파도가 칠 때는 발전기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증가가 됩니다.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발생한다. 읽히죠, 이제 문장이. 자, 파도가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면 발전기 안의 압력, 발전기 안에 요 압력이 저기압이 되겠죠? 그럼 바깥쪽이 고기압이 되니까 공기가 불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터빈을 또 돌려요. 그 과정에서 공기를 압축하고 터빈을 돌리는 파력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래서 파도라는 말 나오면 파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틀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조력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조력발전에 이 조자가 무슨 조자냐면 끌어당길 조자입니다. 끌어당길 조자. 됐죠? 그래서 끌어당겼다가 놓는 거죠. 이해되겠죠? 어떤 인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겼다가 놔요. 그러면 밀물, 썰물이 반복된다. 그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력이라 부르고, 그걸 이용한 발전을 조력발전이라 한다. 이해되겠죠? 자,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에 높이차가 발생을 해요.
물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이 댐 같은 걸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가둬놓습니다. 그러면 밀물과 썰물일 때 높이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 발전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걸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조력 발전이라 불러요. 포커스는 이겁니다. 밀물과 썰물이란 말이 나오면 조력으로 가셔야 돼요. 파도가 나오면 파력으로 가셔야 되고, 밀물 썰물 나오면 조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높이 차이가 커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조력 발전에 아주 적합한 것이 바로 뭐냐면 동해안이 아니라 서해안이라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그림 볼까요? 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원리가 뭐냐 이런 건데요. 조류가 밀려들어요. 첫 번째 그림은 제가 밀물만 집어넣고요. 썰물은 제가 그려드릴 겁니다. 되겠죠? 자, 밀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이렇게 밀려들어옵니다. 밀물. 그때 수문을 열어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올 때, 밀물일 때 수문을 열어. 물이 막 들어오겠죠? 그걸 호수에다 가둬요. 여기 보시면 시화호라는 호수에다가 물이 들어오면 물을 가둡니다. 그리고 수문을 닫아버려. 그럼 밀물일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수문을 열었다가 물이 어느 정도 호수에 차면 수문을 닫아요. 쭉 찼겠죠? 그럼 이제 썰물 될 거 아니에요. 썰물은 이제 다시 빠져나가겠죠? 썰물일 때 수문을 엽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때 수문을 열면 그 수의 높이차가 그렇지 않아도 나가는데 높이 차이까지 있으니까 확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발전기를 가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조력 발전이라 부릅니다. 다시 볼게요. 조류가 밀려드는 동안 수문을 열어서 바닷물을 호수에다 가두어요. 되겠지? 그리고 썰물일 때 그 수문을 엽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 빠져나가는데 수문을 열면 높이 가둬져 있던 물이 한 번에 나가겠죠. 되겠지? 그래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면 발전기의 터빈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 돌리는 거야? 썰물일 때 돌리는 거야. 그래서 밀물일 때는 물을 가두고 썰물일 때는 물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터빈이 가동돼요. 터빈이 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에 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몇 쪽에 있더라? 쭉 가보시면은 내가 좀만 기다려봐. 네, 교과서 딱 갖고 왔거든.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 교과서의 그 조력 발전 부분을 딱 보시면은 그림 2개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실어드리고 싶었지만 못 실었어요. 그냥 봅시다. 밀물과 썰물 보이시죠? 그러니까 밀물 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밑줄 그세요. 밀물 때 됐니? 터빈의 수문을 열어서 저수지의 물을 가둔다. 되겠지? 그리고 수문을 닫아요. 기다리는 거죠. 때를 보는 겁니다. 언제 보는 거예요? 썰물일 때를 보는 겁니다. 기다려요. 내가 오른쪽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썰물이죠. 이제 물이 나가겠죠? 썰물 때 밑줄 딱 끄시고 별표 3개 하시고 썰물 때 터빈의 수문을 열어서 바다와 저수지 사이의 수위 차이에서 터빈을 가동한다. 찾았니? 썰물일 때 터빈이 가동되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지? 빨간 펜 드시고 왼쪽 그림에다 다시 밑줄 그어보세요. 뭐라 써있냐? 밀물일 때 터빈이 가동되지 않는다. 일단 수문을 딱 폐쇄해요. 수문을 딱 폐쇄하면 그때는 터빈이 가동되지 않겠죠. 일단은 밀물일 때는 쭉 물을 차놔서 일단 딱 수문을 가두면 그때는 터빈이 가동되지 않다가 썰물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수문을 갖다 열었기 때문에 터빈이 가동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썰물일 때 터빈이 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인데요. 됐어? 다 필요 없어. 이게 전반적인 내용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패턴이 바로 뭐냐면 조력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력 발전은 뭐냐면 이 해양의 에너지에 이 바다에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수위차를 이용한 거예요. 수위차. 되겠죠? 그래서 물을 가두었다가 높은 데까지 올라갔을 때 수위차에 의해서 물을 방류하면 떨어지는 효과로 발전 방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바다의 수위차를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전기를 만든 거죠.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밀물, 썰물, 밀물과 썰물 이러한 멘트가 나오면 조력 발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연료전지가
이게 이제 문제 밭입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연료전지는 제가 저쪽에다가 살짝 정리하고 이 PPT를 좀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이 뭐냐면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 얼마나죠? 이 전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전지는 이 전기가 흐를 수 있게끔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전지입니다. 되겠죠? 근데 이 전지를 공부하기 전에 무엇을 좀 아셔야 되냐면 전지와 완전 반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기 분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은 완벽한 반대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전지와 전기 분해는 완벽하게 반대인데요. 이건 뭐냐면 전기를 공급해서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할만하죠? 전기를 공급해서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전기 분해라 부르지만, 전지는 뭐냐면 거꾸로 화학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둘은 완벽한 반대입니다. 쓰세요. 이 전지만 나오는 거 아니다. 전기분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화학적 에너지를 바꾸는 거고요. 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화학적 에너지에서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요 대표적인 것이 물의 전기 분해입니다. 이제 화학원에 가면 자세히 배우는데요. 이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H2로 생겼어요. 물에다가 이런 거예요. 플러스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분해가 돼요. 되겠니? 그럼 무엇으로 분해되냐? H2와 O2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걸 물의 전기 분해라고 불러요.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더니 화학적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만하죠? 그때 요 숫자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몇 대 몇으로 분해가 되냐면, 요것을 두 분자를 분해시키면 몇 대 몇으로 분해되냐면 2대 1로 분해가 됩니다. 그때 각각 무슨 극에서 나오냐면, 요 H2는 무슨 극에서 나오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고요. O2는 무슨 극에서 나오냐면 플러스 극에서 나옵니다. 됐죠? 오케이. 근데 그것의 역반응이 바로 전지입니다. 다시 전기 분해고요. 그것을 백으로 가면 H2와 O2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죠? 이게 전지예요. 여기다 다시 써드리면 H2에다 플러스 O2가 반응하면 이런 거예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H2O, 물이 만들어지면서 플러스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전기를 만들었지. 전지입니다.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할 거냐면 전지니까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전지에다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가셔야 되냐 보세요. 이 H2와 O2가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고 플러스 극에서 나오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에다 H2를 넣고 플러스 극에다 O2를 집어넣으면 물이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밑줄 닦으시고, 여기 이제 무슨 극인지 시험에 나온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극에다가 넣어야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극에다가 집어넣으면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하냐면 1대 2의 비율로 반응해서 요게 나오면서 전기가 나옵니다. 이해되겠죠? 이해는 되는데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납니다.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자, 여러분 이제 통합과학이니까 전 이렇게 가르쳐요. 뭐라 가르치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사람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 둘, 1대2입니다. 우리가 뛸 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뛰는 거야. 어떤 사람이 둘, 하나, 둘, 하나 이거 안 뛴다고. 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자세히는 화원에서 제가 해드릴게. 왜 그런지는 통합과학이니까 시험 직전이니까 이렇게 외우자.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죠? 우리 그 마술사들이 이런 곡 하잖아요. 수리 수리 마 수리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하기 싫어요. 마수리 들어봤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수소를 내야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 수소를 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걸 우리가 전지라 부르고, 그 반대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기분해를 한다.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뭘 한다? 포커스로 잡는 것이 이 전지를 포커스로 잡겠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샥 다 지우고 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어떤 연료를 이용하여 전지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특히 어떤 연료를 이용하냐면 이때 이용하는 연료가 이 수소기체를 연료로 이용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기가 흐른다. 이게 이제 뭔지 여기서부터 좀 스토리를 풀어갈게요. 전기가 흐른다? 이게 뭐냐는 거죠. 전기가 흐른다는 건 뭐냐면 어떤 도선에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을 때 꼬마 전구에 불빛을 켜면 아 전기가 흘렀다고 표현하죠. 이해되죠? 그럼 무엇이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끔 하냐면 이 도선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전자가 지나간 거죠.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면 꼬마 전구에 불을 켜고 이걸 우리는 전기가 흘렀다고 표현합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약속했던 게 있었잖아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무엇이 이동한다고 했냐면 전류가 이동한다는 건 이게 서로 반대 방향인 건 이제 중학교 때 배우죠. 되겠죠? 어쨌든 간에 꼬마 전구에 불을 켤 수 있게끔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끔 포텐셜을 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지라 불러요. 전지가 바로 뭐냐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지의 기본적인 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지는 이렇게 전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쓰세요. 전극이 이렇게 있고 그들의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전해질. 그래서 전극 두 개와 가운데 전해질을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을 해요. 이게 전지입니다. 끝. 우리가 그 왜 미니카 뒤에 들어가는 전지 있죠? 이 전지도 역시 딱 요런 세트로 딱 생겼어요. 이게 전지의 기본 꼴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한쪽에 마이너스 극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 꼬마 전구에 불이 켜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꼬마 전구를 매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지의 기본 꼴이에요. 쓰세요. 다시 그릴게. 다시 그리는 이유는 한 번 더 보라고. 이제 진짜 그려. 자, 전지의 기본 꼴이 뭐냐면 어떤 통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여기다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전극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전하 운반체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전해질을 담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극이라 불러요. 여기를 전극이라 부르고 여기에다 이제 담는 걸 전해질이라 부릅니다. 됐어? 안 됐어. 이 전극과 전극을 반드시 도선으로 연결해야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통하나. 그래서 여기다가 꼬마 전구를 하나 딱 매달면 이게 전지의 기본 꼴입니다. 물론 꼬마 전구는 없어도 돼요. 내가 확인하려고 다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전극 중에 하나를 뭐라 부를까요? 마이너스 극이라 보고 이쪽을 제가 플러스 극이라고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전자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죠. 이게 뭐냐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물론 전류는 반대 방향이죠. 되겠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간다는 건 이쪽에선 전자를 주고 싶어서 안 달란 녀석과 이쪽은 그 전자를 받고 싶어서 안 달라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전자가 아주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어떤 연료를 갖다 쓰게 되냐면 이 수소기체를 연료로 쓰게 됩니다. 수소기체. 수소기체는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갖다가 집어넣냐면 산소기체를 집어넣어요. 산소기체는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물질이 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이온이 되려고 하죠?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전자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보니까 뭐를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극에 수소기체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마이너스 극에 수소기체 집어넣고 플러스 극에 산소기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료가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연료 전극이라 불러요. 쓰세요. 시험에 다 나옵니다. 요 마이너스 극을 연료 전극이라 부르고 여기는 공기가 유입되는 거니까 공기 전극이라 불러요. 공기 전극이라고 미래행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비춰볼게요. 여기를 우리가 연료전극이라 부르고 이 자리를 우리가 공기전극이라 부른다. 되겠죠? 어디가? 요 마이너스 극이 연료전극, 요 플러스 극이 공기전극.